책이 술술 읽혀지는 술술책방. 안녕하세요. 독한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네, 지난주는 잘 쉬셨어요? 아니요. 네. 왜요? 왜 아니에요? 책 너무 속은 짧았어요. 짧았어요. 네. 그래도 편안님 해주셔서 일주일 쉬어서 좋았죠? 네. 예. 아, 그 대신 특집을 하느라고 저희가 동영상을 좀 찍었네요. 네. 동영상 찍는 건 어땠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미셨어요? 네. 예동님은요? 네, 재밌었어요. 그래요? 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 일요일날 저희 예동님과 책소금님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죠? 네. 네. 그래서 조금은 허전한? 네. 그쵸? 네, 허전한. 네. 그리고 이번에는 댓글 읽어주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안 하기로 했어요? 팬년이 거기 때문에. 전 잘 몰라요. 그래요? 그럼 읽어드리기 할까요?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패스하고 바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51번째 이코책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출판사는 웅진 주니어. 이 책은 제12회 웅진 주니어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목차를 소개해 볼게요. 0. 도난사건. 1. 고효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 임수현. 아마 나는 지금처럼 숨지기고 있을 것이다. 3. 강주목. 어쩌면 그렇게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었나 보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목차와 같아요. 고효민, 임수연, 강주목 이렇게 3명이 주인공과 같은 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은이 소개, 책 소개님 부탁드립니다. 네, 글 김화윤님은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11년 KB 국민은행 창작 동화제에서 우수상을, 2012년 제9회 푸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공룡 관찰 일기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로 제12회 웅진 주니어 문학상 장편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오윤화님은 만화를 좋아해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어린 채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귀신새 우는 밤, 완벽한 가족, 엄마한테 빗자루로 맞은 날, 장화 혼련전, 악당의 무게, 푸른 사자 완인이 1권부터 3권, 그림아이, 모두 웃는 장례식 등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푸른 사자 완인이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쵸? 네, 그걸 그린 분이시라니 네. 반갑네요. 그러면 예동님 책 소개, 책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녹인 줄거리 해보겠습니다. 주먹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반 친구들. 하지만 그 사이에 주먹이 엄마의 지갑이 없어진다. 주먹이와 효민이의 갈등과 효민이와 수연이의 우정이 드러나는 책입니다. 예동님 책 요약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동님 먼저 하실까요? 질문? 네, 네. 저는 녹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챕터 0이 있는 걸까요? 저 예독은 챕터 1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저 텍스트가 챕터 0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 독한 여자는 약간 다른 책의 프롤로그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렇게 딱 그거에 문을 열어주는 챕터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저 예독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연이는 왜 효민이가 범인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 예독은 수연이의 성격이 워낙 소극적이기도 하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더 안 좋게 보고 멀리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 책 속에는 용기도 안 났지만 말하면 친구들이 이상한 애라고 생각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 독한 여자는
예전 학교에서 가난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해 힘들었는데 또다시 도둑질로 인해 왕따를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54페이지에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 비밀은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친구 관계라는 건 균형 위에서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균형이란 얼마나 부서지고 싶고 얄팍한 것인지. 이 문장을 읽고 수연이가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또 저 예동이 질문해보겠습니다. 주목이가 생일 파티를 되게 거하게 열었는데 왜 주목이가 생일 파티를 거하게 열었을까요? 저 예독은 친구들에게 내 생일 파티 이래! 라고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거하게 열면 친구들이 나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생일 파티를 거하게 연 것 같습니다. 저 책속음은 자기가 부자인 것을 더 티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독한 여자는 주목이가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속은 아주 외로운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겉으로 거하게 열면 나는 진짜 괜찮다는 아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들 것 같습니다.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책소금님 질문해 주실까요? 네, 52페이지에 있는 파란색 드레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 책소금은 언니가 드레스를 빌려준다고 했을 때의 상황의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그 그림 봤을 때는 드레스를 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드레스를 들고 있지 않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드레스를 준다고 빌려줬잖아요, 그 언니가. 근데 저는 그게 드레스로 보이지 않았다 이거죠. 그건 뭐로 보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옷은 아닌데 옷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물어본 것 뿐이에요. 네, 이번엔 저 예독이 답해보겠습니다. 저 예독은 아닌데? 저 예독은 뭔가 우울하고 침울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드레스인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뭔가 밝은 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두운 색도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독한 여자도 예동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그 파란색 현재 수연이의 상황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가질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소금님이 드레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수연 진짜 드레스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수연이 눈에는 비싸 보이기 때문에 드레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저 책소금 질문하겠습니다. 주목이가 계속 효민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효민이였다면 주목이에게 어떻게 말할 것 같나요? 저 책소금은 주목이한테 따로 만나자고 해서 정확히 또박또박 말할 것입니다. 네, 저 예독은 내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주목이한테 가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동님과 책소금처럼 확실하게 내가 아니라는 것,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효민이는 수연이 때문에 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답답하기도 하지만 제가 효민이라도 그렇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건 언젠가 밝혀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주목이가 와서 따진다면 주목이한테 난 결백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선생님한테 이르던가 경찰에 신고하던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효민이는 왜 주목이에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세게 반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또 틱소금은 자기가 유일하게 내변마을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차피 반박해봤자 주목이는 거짓이라고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저 예독은 그 상황에서 세게 반박해봤자 이미 반 친구들은
내가 범인이라는 거에 확실하기 때문에 효민이가 주목이에게 세게 반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독한 여자는 수연이도 신경 쓰였을 것 같기도 하고 반 아이들 전체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반박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독한 여자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으로 이사를 갔던 수연이가 다시 내별마을로 왔는데 왜 친구들에게는 내별마을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아파트를 통해 멀리 돌아 학교를 다녔을까요? 혹 여러분이 수연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 독한 여자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되자 예전 학교 친구들이 수연이를 왕따로 만들어 버린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전학을 와서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수연이라면 처음엔 아마 수연이처럼 행동할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효민이랑도 잘 지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조금 더 당당하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저 틱속음은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통학하는 것도 힘들고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순 없고 언젠간 들키게 돼 있으니까요. 네, 저 예독은 사실 저 예독도 마찬가지로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고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해놓고 속 시원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해보겠습니다. 주목이가 진범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효민이가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고 효민이 집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주목이가 효민이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은가요? 저 독한 여자는 일단 주목이가 진범이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해한 부분을 사과하고 학기 초 반장이 못 되어 그때 또 효민이를 질투한 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효민이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었다는 주목이의 진심을 전할 것 같습니다. 저 책 속으로는 효민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친구하고 싶었다고 사실대로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예독은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효민이한테 사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평 타임. 예동님이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저 예독이 서평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뭔가가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도 조금 어려운 걸로 나왔고 이제 서평도 이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책 속은 서평하겠습니다. 왜 제목이 내가 모르는 사이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 읽고 나니 알 것 같습니다. 주목이가 모르는 사이에 수연이가 지갑을 훔쳤고 친구들이 모르는 사이에 수연이는 내별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 독한 여자가 해보겠습니다. 솔솔책방을 시작하고 아이들 책을 함께 읽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른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책 속에서도 새 아파트와 오래된 주택으로 표현된 자본주의 계급사회, 그로 인해 그 허름한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갑을 훔친 범인이 되는 고정관념과 선입견들. 효민이가 만약 어른이었다면 왜 우린 이런 곳에 살아야 하냐고 가족들에게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분노에 차 주목이를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읽는 내내 한없이 효민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청소년과 어른들이 읽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과 이 책을 함께 읽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목, 효민, 수연, 세 아이 각자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이 책은 짧고 진행이 빨라 쉽게 몰입이 되지만 그 안에 깊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독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51번째 입구책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52번째 입구책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짜자잔 감사합니다.